안녕하세요. 메이크센스입니다. 오늘은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볼 때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원하는 회사를 찾았는데 서류 통과가 잘 안 되거나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직을 하면서 지원한 대부분의 회사에 서류가 잘 통과되고 실제로 면접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 방법을 통해 얻은 뜻하지 못한 장점도 나눌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블로그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에이, 블로그 한다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던 계기는 요즘 블로그를 부업 삼아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커피값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테스트하고 개발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실 맛집 탐방이나 제품 리뷰 같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계속 하다 보니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것도 익숙해져서 쭉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블로그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문득 내 블로그 링크도 한번 같이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서류 합격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게 되었죠.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함께 제출한 블로그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들께서 블로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블로그 잘 받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다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한 사람의 성품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성실함과 열정일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서 혹은 한 번의 면접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작성한 블로그의 글은 바로 그 성실함과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또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놓을 정도로 관심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 블로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퇴근 후에 책상에 앉아 다시 컴퓨터를 켠다거나 주말에 혼자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남다른 열정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면접관 분들께서 서류를 검토하실 때 블로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서류를 합격시키고 면접 때 직접 만나서 블로그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이 아닐까요? 또 이렇게 면접 때 블로그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블로그에 작성한 내용들로 면접의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실 면접을 아무리 많이 봐도 매번 긴장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제가 직접 작업하고 작성한 블로그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웠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요. 게다가 제 얘기에 면접관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이직할 때 블로그를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블로그를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깃허브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꼭 깃허브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관리할 수만 있다면 네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활용해도 좋아요. 저도 이직할 때 서류에 함께 제출한 블로그는 티스토리 블로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꼭 블로그를 하나쯤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면서 혹은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 따로 공부하고 블로그를 작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작성한 글들이 모여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작성하실 때는 일반적인 글의 형식이 아닌 작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작업의 목적, 사용한 개발 언어와 툴, 어려웠던 점, 해결한 방법, 결과물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키텍처나 활용한 소스 코드를 함께 올려놓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게다가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얻은 예상 밖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블로그를 통해서 얻은 광고 수익인데요. 블로그 특성상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많은 수익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은근히 수익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블로그를 계속 관리하면 작성하는 글의 가독성도 높여주고 주제도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 매달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로그를 통해 얻은 특별한 경험인데요. 제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글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어느 날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말에 사내 직원 교육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한 회사의 문의 내용이었는데요. 비록 당시에는 강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거절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섭외 연락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작성한 블로그를 통해서 이직할 때나 업무를 할 때 도움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영역을 넓힐 수 있다면 블로그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회사에 취업이나 이직할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들까지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 큰 도움을 얻은 제 경험을 토대로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메이크 센스였습니다.